네, 안녕하십니까. 채움 주식의 임도현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알테오젠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서 자, 제가 오늘 주말인 만큼 이 바이오 사이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 연말까지 어떻게 바이오 사이클을 대응해야 되고 바이오 사이클 내에서도 지금 비만이라든지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항암제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자, 근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근거라는 것은 결국에 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부적인 자료 내용들 오늘도 가져왔으니까 다른 채널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들 제가 오늘도 가져왔으니까 주말인 만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자,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 말이든 괜찮습니다. 뭐 알테오젠 화이팅 아니면 저희 채널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셔도 되고 자,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들 자, 오늘 영상 이후에 제가 별도로 이벤트도 준비할 거니까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알테오젠 관련해서 꾸준하게 영상 올려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호재 포인트에 대해서 잡아드렸죠. 오늘은 이 반도체 사이클 전반적으로 알테오젠의 포지션이 현재 어떻게 구축되고 있고 우리가 어디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자,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관련 자료부터 같이 한번 보시자면 자, 일단 이 바이오 쪽에서도 우리가 분야별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비만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임상 3상 관련된 분야들 그리고 이 항암제 관련된 이 항암제라고 하면 기술 이전과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뭐 자가 면역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에 대한 차이가 극명하게 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파트는 바로 이 항암제 부분인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 바로 이 자료 근거를 통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만 보신다면 왜 항암제 쪽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라고 저는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 세계 매출 추이 현황을 보시게 되면 자, 다중항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중항체랑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ADC 자, 다중항체랑 ADC가 지금 이 매출 추이에 있어서 사실 다른 것들을 뛰어넘는 자, 지금 이 독보적인 매출 추이를 보이는 게 결국에 이 다중항체랑 ADC거든요. 자, 물론 최근에 이 RNA 쪽이 좀 각광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 매출액을 따져봤을 때는 다중항체와 ADC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빅파마들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일수록 이 국내 기업들의 더욱더 많은 기술 이전 계약 내용들이 터질 것이고 자, 이는 이 국내 기업들의 모멘텀을 올려놓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 항암제 부문을 강조드리는 게 결국에 실질적인 매출액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임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차후에 FDA 승인까지 이러한 호재 내용들에 대해서 이 강도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말 연초에 이 바이오 사이클을 놓치신 분들은 정말 큰 후회를 하실 거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리는 게 지금 단순하게 테마성으로 이 바이오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강도 그리고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4분기서부터 이 기술 이전을 발판으로 해서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바이오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보셔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증시의 흐름에서 예를 들어서 엇박자를 타게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바이오 사이클인데 계속해서 그냥 AI 종목들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이 만약에 AI 사이클인데 이 바이오 종목만 보고 있으면 결코 수익이 제대로 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이클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남들보다 한 박자 먼저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자, 지금 계속해서 제가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특히나 알테오젠을 필두로 강조드리는 게 지금 항암제 기술 거래에 있어서 25년도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지금 말도 안 되게 치솟고 있죠.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들이 연말 연초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중항체 그리고 ADC 플랫폼을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 이전의 내용이 가능한 게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리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단기적으로 약세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는데 지금 1912 지금 신고가 달성했죠. 증시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신 차트 아스트라제네카 차트인데, 자,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신고가 바로 달성을 했죠. 자, 그래서 지금 AI 사이클만 보시는 게 아니고 이 바이오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기술 이전이 많이 나오려고 하면, 자, 결국에 이 빅파마들에서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있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가 남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자기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R&D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내에서 신약을 생산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높게 되면, 자, 다른 기업과 기술 이전을 체결하지 않겠죠. 자, 근데 최근의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 지금 이 글로벌 상위 제약사들 대부분이 이 R&A와 그리고 외부의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을 거의 5대5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자, 특히나 이 알테오젠과 연관이 깊은 차후의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들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이 BMS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그리고 로슈 그리고 존슨앤존슨, 자,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외부 도입에 대한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과 관련된 기술 이전 계약건들이 연내 2건,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2건,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2건에 대해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자, 현재 이 기술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ABL 바이오, 다들 아시는 ABL 바이오 나왔고, 그리고 지금 리가캠 바이오도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알테오젠을 더욱더 강조드리고 있냐? 자, 왜냐하면 결국에 기술 이전이라는 것은 어찌됐던 결국에 이제 매출액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매출액까지 이어지게 되려면 결국에 임상을 통과해야 되고, 임상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FDA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FDA 승인을 받지 않고 의약품을 출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임상에 실패하고 FDA 승인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가겠죠. 자, 근데 이 FDA 승인을 받게 된다면 이 주가가 단순한 기대감뿐만 아니고 이 실적과 매출액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주가가 업사이드 구간이 훨씬 더 많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FDA 승인에 대한 추세를 보게 되면 지금 이 FDA 승인에 대한 건수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FDA 승인을 받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키트루다 SC, 자, SC 제형으로의 이제 부분을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술 이전에 관련된 내용들도 어차피 같은 기술을 적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 항암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만 없게 되면 FDA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내년에 기대해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에너2에 대한 임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에너2 자체적으로는 이미 나온 의약품입니다. 자, 근데 이 에너2를 SC 제형으로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키트루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키트루다도 원래 나왔던 의약품입니다. 자, 근데 그거를 SC 제형으로만 변경하는 거거든요. 즉, 기존에 이 정맥, 우리가 혈관을 찾아서 투여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예방접종 맞는 것처럼 그냥 이제 피하 주사로 바꾸는 기술력이 바로 알테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고, 기존의 FDA 승인을 받았던 항암제의 그냥 구조만 변경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다른 신약에 비해서 FDA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 이미 키트루다 SC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새롭게 FDA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과 지금 레벨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바이오 사이클을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 지금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을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 중에 있어서는 신고가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다. 자,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자, 제가 이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이 분야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중에서 이 항암제 쪽, 항암제라고 하게 되면 이중항체 그리고 ADC 플랫폼에 대해서 집중해 봐야 되는 이유, 그 근거를 매출액에 대한 추이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중항체 그리고 ADC 관련해서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려고 하려면 결국에 빅파마들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외부 도입을 늘려야 되는데, 이 외부 도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 자료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술 이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 이전 다음에 FDA 승인을 받아야지 어찌됐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매출액과
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건데 지금 FDA 승인에 대한 비중 자체가 내려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FDA 승인을 받은 이 알테오젠에 있어서 더욱더 모멘텀이 올라가게 되는 시기가 점차 찾아오고 있다라는 내용들 확인하셨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영상 유익하셨던 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주말을 맞이해서 제가 이 전반적인 사이클 내에서 왜 알테오젠이 우위를 보일 수 있는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연내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2건, 그리고 내년도 특히나 ADC 신약을 필두로 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강도, 근데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고 했던 내년도 초에 나올 수 있는 기술 이전에 대한 추가건 2건, 자,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자, 4분기 실적에 있어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로열티가 반영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체크해 보시면서, 그리고 내년도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에너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세부적인 포인트들, 즉 알테오젠의 주가와 연관이 깊은 내용들은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꾸준하게 안내 드리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 드릴 겁니다. 자, 이 자료 내용 확인하신다면 이러한 세부적인 호재 내용들 언제 나오는지, 어느 시기에 발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지 확인하실 수 있으면서, 자, 예를 들어서 증시가 다음 주에도 안 좋아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어느 구간이 기회인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제가 이 바이오 사이클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 영상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자료와 함께 바이오 사이클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자료집에 대해서 좀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 지금 연내에 2건, 그리고 내년도에 2건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주가와 연관 깊은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적어왔고, 그리고 호재 예상 일자들, 이러한 내용들이 언제 발표될 확률이 높은지, 자, 이러한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이 빅파마들에서의 프로젝트 일정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에서 나올 내용들 많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L2 그리고 P7 그리고 L라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 허가건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 호재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왜 예상 호재를 미리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 변동성 구간을 미리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상승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하락에 대한 변동성 두 가지가 모두 다 나올 때, 자, 상승 변동성이 나올 때는 자, 이 호재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게 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바라볼지, 그리고 현재 바로 매도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자체가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하락 변동성이 나오게 됐을 때는 현재가 기회인지 아니면 정말 큰 악재인지 이런 내용 자체를 파악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면서 결국에 큰 수익에 대한 사이클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나오게 되면 언제 최종적인 목표가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지 이 내용까지 제가 준비해 왔기 때문에 관련 자료집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리고 이 자료집보다 강조 드리고 있는 게 제가 바로 이 소통방입니다. 자, 소통방에 보시게 되면 이 알테오젠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 꾸준하게, 특히나 자료집 내용에서 업데이트된 내용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만 보시더라도 이 알테오젠의 기술 거래 내용 중에서 어떤 강도로 어떤 호재가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 소통방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영상에선 언급 안 드렸습니다. 자, 단순히 알테오젠 관련해서만 지금 언급드리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 바이오 사이클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집중해봐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죠. 제가 11월 7일에 자, 이 구간이었을 겁니다. 자, 지금 연내 기술 이전 가능성 높은 기업에 있어서 제가 퓨처캠 언급 드렸고, 지금 학회에서 기술 이전 관련된 논의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내용 제가 포착을 해서 올려드렸고, 주가가 바로 이 급등세 나왔죠. 자, 이렇게 이 바이오 전반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언급드리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집중할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원래 영상에서는 소개 안 시켜드렸는데 소통방에서는 원래 꾸준하게 잡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알테오젠 자료집과 이 소통방 내용 확인해 보셔서 앞으로의 대응에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를 믿지 마시고 근거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올려드리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직접 판단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집과 소통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알테우젠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자료집과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게 이 자료집 내용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이 소통방까지 입장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원하시는 내용 선택하셔서 자료집 보시거나 그리고 소통방까지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어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 간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니까 거기에 알테우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해드리는 이유 아시죠? 저희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바이오 사이클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이 정보 내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앞으로의 계좌 수익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대세 상승 사이클을 눈앞에서 경험했죠. 바로 이 조선, 그리고 방산, 그리고 원전, 그리고 최근에 이 AI 반도체까지 이 과정에서 수백 프로 그리고 수천 프로 폭발하는 종목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죠. 특히 SK하이닉스, 전 국민이 아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SK하이닉스에서 500%가 넘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을 직접 눈으로 보신 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사이클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자, 주식에서 차트 분석, 재무 분석 모두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오는 건 바로 남들보다 먼저 사이클을 읽고 준비한 사람. 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 이 바이오가 보여주고 있는 시장 흐름,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고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자, 바로 이 사이클의 초입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초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자, 그 차이가 내년도에 이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완전하게 갈라놓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사이클의 중심에는 단 하나가 있죠. 바로 이 조단위 기술 이전입니다. 자, 최근에 ABL 바이오, 그리고 올릭스, 그리고 알테오젠, 자, 이 기업들이 기술 이전 발표 이후에 보여준 이 폭발적인 주가 흐름을 생각해 봅시다. 자, 시장이 이 바이오 사이클의 초입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단위 기술 이전에서 진짜 주도주는 어떻게 탄생할까요? 자,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이 빅파마들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근본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술을 기반으로 자, 조단위 계약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만이 진짜 주도주가 되겠죠. 자, ABL 바이오가 결국에 이 조단위 계약을 체결한 것도 결국에 이 항암제 시장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알테오젠이 조단위 계약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시장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계약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올릭스 역시 이 비만이라든지 그리고 RNA 분야 너무나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조단위 계약을 계속적으로 성사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차세대 항암제 부분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항암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독성 부작용이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의 기술은 자, 필요한 암 조직만 정밀하게 적용하는 타겟팅 기술이거든요. 이러한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들이 바로 시총이 몇 조가 아니라 수십 조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많은 빅파마들이 이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비교 사례가 바로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입니다. 현재 노바티스는 유사한 기술로 2022년도에 FDA 승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바로 이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로 단숨에 올라섰고, 자, 그래서 이 노바티스의 시가총액이 벌써 300조를 넘어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노바티스가 끝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고용량 투여 독성 문제, 자, 이것을 임상 단계에서 뚫어냈죠.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빅파마들과 최소 이 3조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 기술 이전 협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의 핵심이 있죠. 바로 앞으로 얼마나 오를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여기서 게임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이 바닥에서 드디어 이 신호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이 바닥권에서의 외국인 기관들의 강력한 매집 흐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고작 9천억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올릭스의 시가총액 거의 3조까지 육박을 했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시총 6조 원, 그리고 ABL 바이오는 시총 9조 원대입니다. 자, 이 기업이 이 라인만 따라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올릭스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3배, 그리고 이 리가캠 수준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5배, 그리고 ABL까지
20배까지 따라가게 됐을 때는 10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항암제 부분에 있어서 ABL 바이오와 같은 밸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3배, 5배로 끝나지 않고 아마 10배까지 따라가는 흐름 충분히 보여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전공이 원래 바이오라는 거 대부분 알고 계시죠? 제가 임상에 대한 이슈 파악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 파악은 사실 누구보다 빠르게 구독자분들에게 전달드렸던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바이오 사이클만큼은 정말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조단위 기술 이전 계약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 낮은 시가총액 최대 10배까지의 갭이 존재하며, 자, 그리고 이 차세대 항암제 부분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기업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안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기술 이전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역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까지 압축된 자료집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제가 이 자료집으로 정리해 온 이유가 우리가 단순히 종목명만 안다고 해서 이 수백 프로, 수천 프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투자 포인트를 모른다면 중간중간 나오는 개미털기를 우리가 버티질 못합니다. 정확한 투자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결국에 이 사이클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만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단순한 종목명만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세부적인 내용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자료집만 보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종목이 바로 이 바이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실시간 대응은 저희 소통방에서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집과 실시간 소통방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바이오라고 3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핵심 종목 자료집과 함께 실시간 소통방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거든요. 자, 그 링크 클릭하셔서 거기에 바이오라고 작성해서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조선, 방산, 원전, AI 반도체 사이클 놓치신 분들 이번 이 바이오 사이클만큼은 반드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회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결국에 그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이 진짜 자신의 계좌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 사이클의 초입 놓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